스마트 A와 스마트 A10을 활용한 2019 법인 조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스마트 A와 위아고를 활용한 사전 검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회사 등록, 표준 재무제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아고의 스마트 세무조정 기능인 사전 검토의 기초 데이터 검토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데이터 검토는 세무조정사항 검색 엔진과 회계, 인사데이터 정밀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 법인 조정 서식의 검토 내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기초 데이터 검토 메뉴에서 사전 검토 메뉴들의 공통 기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버튼들 중 검사 시작은 입력되어 있는 재무와 인사 정보를 토대로 과목별 검토할 사항을 자동 반영해주며 조정 반영 버튼은 검토 후 작성된 내용을 관련된 법인 조정 서식 및 서식 확정의 조정 서식 목록으로 자동 반영해줍니다. 검토하고 싶은 조회 조건을 선택한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업종 및 기업 규모 검토를 선택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종 및 기업 규모 검토는 기존에 등록된 회계, 인사 정보를 토대로 중소기업 기존 검토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 업종 및 규모 기준 등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업종 기준은 마감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 명세의 작성을 기준으로 주 업종을 확정하여 반영하며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중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 유형이 영리중소 또는 영리비중소로 반영됩니다. 자동 반영된 조회 결과를 검토한 후 조정 반영 버튼을 누르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메뉴에 검토된 내용이 자동 반영되며 조정 반영 시 생성되는 조정 반영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메시지를 클릭하여 바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성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메뉴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메뉴에 주의해야 할 점은 중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구분별로 서식 우측 끝 적정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이면서 적정 여부가 적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105번과 106번 요건의 적합 여부가 동시에 적합으로 충족되어 있을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항목 중 하나는 적합, 하나는 부적합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홈택스 변환 시 오류 내용으로 체크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내용은 스마트 A도 동일하므로 오류 최소화를 위해 우측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맞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시 위아고의 사전 검토 메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액 감면 검토 메뉴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중복 적용 오류를 방지하고 세법 도움말을 제공해 주는 메뉴입니다. 중복 서식 작성 시 경고 메시지 도움 제공으로 서식 작성 오류를 예방하며 중소기업, 전기 작성 서식, 지역 등 법인 유형별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한 추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세액 공제 중복 배제 탭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세액 공제가 다른 세액 공제들과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등 관련 법령의 중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적용 여부 항목은 프로그램에서도 추천도 되지만 사용자분이 직접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사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서식 확정 메뉴는 회사 등록 메뉴 추가 사항 탭의 3번
중소기업 여부 구분에서 선택한 중소기업 또는 비중소기업 선택값에 따라 전기 데이터 작성 여부 및 기초 데이터 검토와 세액 감면 검토를 통하여 작성할 대상 서식을 조회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식 확정 메뉴를 통해 정해진 서식은 모든 메뉴의 우측 마이 세무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 확정 메뉴에서 원하는 서식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서식 확정 리스트의 하단에서 F2 버튼을 눌러 코드 도움받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 등록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스마트 A에서는 법인 조정 모듈 기초사항 검토 탭에 회사 기본사항 등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위아고에서는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 하단 전자신고 일괄 출력 기타 서식 기초정보 관리 탭에 회사 등록 법인 조정 메뉴를 실행하면 됩니다. 회사 기본사항 등록은 충령몰에서의 표시와 세무 조정 시 각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전선 매체, 전자신고와 관련된 주의 항목에는 일정한 입력 규칙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입력 부탁드립니다. 메뉴 좌측 구분란은 반드시 법인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간혹 법인 조정 모듈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회사 코드의 구분이 개인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사항 탭을 보겠습니다. 기본사항 탭의 7번 사업장 주소란과 도로명 주소 코드는 법인세 신고뿐만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그리고 10번 업종 코드란은 주 업종 코드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업종 코드는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 시 1번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의 첫 라인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업종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A의 회사 기본사항 등록 메뉴에서는 한 화면에 여러 입력 항목이 있다 보니 원하는 항목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입력 항목의 중요 안내사항이 프로그램 제일 하단 메시지란에만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분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위아고의 회사 등록 법인 조정 메뉴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찾고 있는 기본사항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우측 가이드 영역에는 그동안 스마트 A에선 하단 메시지로만 볼 수 있었던 각 입력 항목의 중요 안내사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아고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설치형 소프트웨어가 아닌 웹버전이기 때문에 손쉽게 마우스 컨트롤로 화면 키우기 또한 가능해 스마트 A 화면이 작고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용자분들이라면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 A를 보면서 추가사항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A와 위아고의 모두 추가사항 탭의 입력사항이 중요합니다. 1번 법인 구분과 3번 종류별 구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되므로 1번 법인 구분에선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외투법인인지를 선택하고 3번 종류별 구분에선 중소기업, 일반기업, 비영리 등 해당 법인의 종류가 정확하게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중소기업 여부는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접대비 한도액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공제율,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의 세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여부가 비중소기업일 경우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표준 재무제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재무제표를 실행하면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새로 불러오기를 하여 다시 반영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표준 재무제표는 공통적으로 회계 모듈의 각 재무제표 메뉴들의 표준용 탭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신규 추가 생성한 계정의 표준 코드가 누락되어 있다면 올바르게 불러올 수 없으므로 반드시 표준 코드를 설정한 후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표준 대차 대조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계 모듈의 재무상태표 메뉴의 표준용 탭에서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회계 모듈에 전표를 입력하지 않아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측 상단 편집 버튼을 눌러 직접 작성합니다. 이 편집 기능은 무실적 법인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대차 대조표는 전자신고 시 꼭 첨부되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따라서 무실적 법인인 경우 편집 버튼을 눌러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금액을 1원씩 입력한 후 저장해 마감 항목에 표준 대차 대조표가 첨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표준 손익계산서입니다. 표준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회계 모듈 손익계산서의 표준용 탭에 작성된 내용이 불러와지고 편집을 통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 시 주의해 보셔야 할 부분은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상품매출원가, 제조원가, 공사원가 등 원가별로 세부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매출 원가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표준 손익계산서에 코드 44번 당기 총 원가의 금액과 표준 원가 명세서에 유형 제조 원가 명세서에 코드 49번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만약 원가가 여러 개라면 각각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서 손익계산서의 원가와 원가 명세서의 원가가 맞는지 꼭 필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있다면 상단 합계 등록 버튼을 통하여 해당 법인세 비용을 조정한 다음 저장을 했을 때 입력된 세무조정 사항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로 자동 반영됩니다.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마감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 손익계산서가 마감되어 있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신고서도 마감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마감이 되어 있다면 마감 해제해 주셔야지만 표준 손익계산서도 마감 해제됩니다. 다음은 표준 원가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회계 모듈에서 작성한 원가 명세서 또는 직접 작성해야 할 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원가 유형을 선택한 후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재무회계 모듈의 표준용 탭에 반영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새로 불러오기 했을 때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동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불러옵니다.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합한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미처리 결손금으로 반영됩니다.
이 금액이 표준 대차 대조표의 하단, 코드 38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과 금액이 일치했을 경우에만 마감 오류 없이 정상 마감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상단 처분일 버튼에 처분 확정일이 입력되어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19번 결산 확정일이 반영됩니다. 물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결산 확정일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일 버튼에 처분 확정일을 넣어두신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시 자동으로 반영돼 작업이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표준재무제표 작성 방법은 위하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좀 더 좋아진 기능이 있다면 스마트A는 서식 작성 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메뉴를 종료하신 분들이 많은데 위하고에선 이 부분이 보완되어 수정된 내역이 있을 경우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이 깜빡이면서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므로 수정된 데이터가 유실될 염려가 크게 적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